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시는 대상 지역에서 제외를 하셨죠? 네네. 그 서울시는 의견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서울시는 예.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네네. 예. 그러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서울시를 다시 포함할 계획이시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함께 하는 것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이 좀 안정되면 할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그 2012년도 예. 그 뉴타운 정책을 폐기하면서 예, 예. 이제 도시 재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현재 한 131군데 정도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중에는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그 활성화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예, 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원순 시장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서울역 앞에 우리 고가도로 공원 사업이라든지 노들섬 사업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를 얘기를 하셔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이제 상당한 그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적 투자가 이루어진 데고요. 그 나머지 그 소규모 지역들은 거의 뭐 마을 단위 그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아직 뭐 성과를 이야기하기 빠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박 시장님이 시작하신 지가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1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요.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부가 이제 50조라는 이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그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다른 선진국도 도시 재생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기존의 어떤 철거하고 나서 대규모 개발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뭐 아니면 더 흑백 논리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상정하는 것보다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의 뭐 라데방스라든지 일본의 뭐 로pongi 힐이라든지 이런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대부분은 정부나 지자체 수준에서 상당한 재정 투입이 되고 도시 기반 시설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진 곳들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험이나 선진국의 경험을 두고 봤을 때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금처럼 소규모 사업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된다. 지역 실정에 맞춰서 소규모로 갈 때는 소규모로 가지만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곳은 저는 재정 투입,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환경 여건 조성 이게 이제 선행돼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지역에 가서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고요. 그 도시 재생이라는 거를 너무 작은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그 도시 단위로 생각을 좀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시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해서 전체 이 프레임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때 드렸었고요.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 곳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차츰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위험성도 적고 성과도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드리고 네. 그때 도시재생법을 도시 균형 발전 및 도시재생법, 도시재생 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그 내용과 그 프레임을 좀 바꿔보면 어떠냐. 그 정책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제가 조언도 좀 드렸었는데요. 검토를 좀 해주시길 네, 바라고요.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안에는 이제 그런 개념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현재 프레임을 조금 보완하는 수준에서 내용이 좀 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 재생과 도시 균형 발전이 플러스되고 거기에 재정이 저는 꼭 국가 재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재정이 투입될 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또 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시 균형 발전이나 원도심 활성화 같은 그보다 상위의 어떤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면 성과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500군데나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뭐 임기 중에 몇 군데가 성공을 거둘지 저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박 시장님 그 사례에서 보시듯이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LH나 허그나 SH 같은 데서 너무 많은 이제 부담을 지금 지고 있어서 그 사업성이 없는 곳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 적자가 이 부채가 많은 그리고 이 부채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중하게 추진을 좀 해주시고 그 허그 같은 경우에 그 기금의 그 도시 개정에 대한 재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별도의 재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지금 진행되는 지역에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7군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 국토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그 상근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근로 조건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 허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 그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상당히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무나 갔다가 그 자리를 줄 수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17군데에 한 120여 명 정도가 고용돼 있는데 제가 박원순 시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분 본인이 아시는 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론한 분 이외에 다른 분들도 그 사람들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나 그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이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계획한 대로 한 500군데를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500군데의 도시재생 네, 마무리하십시오. 네. 500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확보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시재생과 관계된 전문가 그룹을 좀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우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 어떤 이제 자격 요건이라든지 네네. 근로 조건, 그다음에 페이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고 또 출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출퇴근 시간 없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 달에 280만 원 수당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시고. 예. 일단 그 도시재생 전문가들 그 지원센터에서 상근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4년에 제정한 채용 요건 및 근무 기준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보수 기준도 기재부의 인건비 기준 단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인력들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올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교육 예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단위로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뭐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호덕 의원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